서클입니다. 페이지로는 40쪽에 있는 내용, 챕터 6에 있는 내용이 바로 서클을 그리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명령어 2개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는 명령어 중 2개입니다. 하나는 선을 그릴 수 있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원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재가 좀 왔다 갔다 해요. 중간중간에 좀 왔다 갔다 할 건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원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원을 그리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두어 가지가 있습니다. 자, 원을 그릴 때는요, 이렇게 R10이라는 말과 쌍기역하고 이렇게 2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원을 그릴 때는요, 설계 도면에 이렇게 2가지 기호가 나오게 돼요. 자, R10, 얘는 파이 10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R10, 얘는 파이 10입니다. 이렇게 생긴 기호가 나올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는 반지름 10mm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얘는 파이라고 읽으면 되고요. 지름 10mm라는 뜻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원에는 지름과 반지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심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즉 중심을 기준으로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한 바퀴 삥 돌린 것, 그게 원이죠. 네, 중심에서 일정한 거리, 바로 반지름입니다. 원의 양 끝점, 가장 멀은 점들을 지름이라고 하고 그거의 절반이 되는 것을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을 그릴 때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원의 지름과 또는 반지름 이렇게 나오면 돼요. 또는 지름과 다시 원의 중심이죠. 중심과 반지름, 원의 중심과 지름값을 넣으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반지름, 지름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걸 영어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의 중심, 그러니까 센터 포인트, 그 다음 반지름, 라디어스, 원의 중심, 다이아메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기본값은 이 2가지입니다. 중심, 반지름, 중심, 지름.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투포인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점을 통과하는 원. 또 있습니다. 3P라는 것이 있습니다. 3점을 통과하는 원. 그 다음에 TT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건 조금 말이 어려워요. 요걸 풀어서 해석하면 두 선에 접하는 반지름이 R인 원. 그 다음에 요걸 영어로 풀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탄젠트, 그 다음 라디어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테드에서 뭐라고 썼냐면 탄, 라디어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걸 줄여서 TTR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이라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탄젠트입니다. 얘는 뭐냐면 세 개의 선에 접하는 원, 이렇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수학 시간에 배운 기억이 있어요. 원의 방정식에서 그때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공간상에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공간상의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은 딱 하나밖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명제를 입증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수학적인 방법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단지 했다는 것만 저도 기억을 합니다. 자, 3포인트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세 점을 통과하는 원.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2포인트는 어떻게 그려진 걸까요? 그때 선생님이 그 얘기도 하셨습니다. 이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일 때는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공간상의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으나 그 두 개의 점이 원의 지름, 양 끝점일 때는 하나밖에 만나지 않습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즉, 얘는 지름입니다. 이 두 개의 점이 지름의 양 끝점입니다. 지름의 양 끝점인 거고 얘는 말 그대로 세 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자, 리본 메뉴를 보시면 여기 눌러보면 나와요. 센터 라디어스, 센터 다이아메타, 2포인트, 3포인트, 탄젠트, 라디어스, 탄 이렇게 나옵니다. 커맨드 라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서클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센터 포인트 for 서클 원의 중심점 O와 3P, 2P, TTR 세 점을 통과하는 원, 두 점을 통과하는 원, 두 개의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 값이 얼마인 원. 이렇게 뭐가 안 나오냐면 탄이 안 나옵니다. 그거는 리본 메뉴밖에 없습니다. 자, 중심점을 입력했습니다. 클릭. 그랬더니 캐드가 물어봐요. 라디어스 오브 서클 O와 다이아메타. 원의 반지름 또는 지름. 여기다가 반지름을 넣으면 됩니다. 반지름 50. 그러면 반지름 50인 원이 그려집니다. 다시 볼까요? 서클 중심점 입력하고 다이아메타 50. 그러면 반지름이 50인 원, 지름이 50인 원.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서클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서클이라는 명령을 실행합니다. 서클. 그러면 캐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뭐예요? 센터 포인트 포 서클, 즉 원의 중심 좌표를 넣어달라고 합니다. 센터 포인트, 앞으로 커맨드 라인을 읽으실 때 포인트라는 말이 나오면 그걸 좌표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중심점이 아니고 중심 좌표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좌표가 어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우스로 화면 아무데나 편한 대로 클릭하면 바로 여기 이 좌표가 캐드한테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캐드가 물어봅니다. 내가 여기 중심점을 클릭하고 나면 캐드가 물어봅니다. 라디어스 오브 서클 원의 반지름을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앞에 꺽쇠 치고 2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마지막에 썼던 값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그렸던 원의 값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여기서 엔터 치면 이 값이 들어가요. 보세요. 그냥 엔터. 값을 안 쓰고 그냥 엔터. 그러면 반지름 25인 원이 들어갑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서클 중심점 지정하고 그 다음 이번엔 지름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옵션 나와 있을 때 이 파란색 대문자를 쓰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다 파란색 대문자를 쓰거나 아니면 마우스로 직접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우스로 클릭하면 캐드가 물어봅니다. 바뀌어요. 다이아메터 오브 서클 원에 지름을 넣어주세요. 여기다 지름값 넣으면 됩니다. 100. 그러면 지름이 들어가게 되죠. 이해되셨나요? 자, 도면상에
도면상에 지름이 100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릴 것 같습니까? 그걸 반지름으로 고쳐서 넣습니다. 습관이 지름보다 반지름이 더 우선해요. 우리가. 그래서 파이 100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 이거 반지름 50 이렇게 넣는 습관들이 되게 강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령을 하나 가르쳐 드리죠. 제가 원을 그릴 겁니다. 여길 누르셔도 돼요. 이걸 누르시면 그냥 다이렉트로 바뀝니다. 자, 클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름이 77입니다. 지름이 77이에요. 반지름 얼마일까요? 갑자기 계산이 안 돼요. 네, 계산하지 말고 캐드한테 시키세요. 77 나누기 2라고 이렇게 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들어갑니다. 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원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캐드 전체적으로 다 해당하는 건데 정수 나눗셈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정수 나눗셈만 허용합니다. 값을 넣을 때 정수 나눗셈만 허용합니다. 중학교 때 우리 배웠습니다. 정수, 실수 배웠습니다. 저희 딸내미가 이제 지금 고2거든요. 내년에 고3 돼요. 아들내미는 지금 중3입니다. 내년에 고1 돼요. 얘네들 이거 정수 실수 가르치냐고 엄청 싸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아빠 말은 안 들어요. 아빠가 아무리 캐드를 잘하고 아무리 컴퓨터를 잘해도 아빠 말은 소용이 없어요. 자, 정수가 있고요. 실수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공부합니다. 정수와 실수에 대해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거 공부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정수와 실수. 자, 잘 모를 거예요. 기억도 안 날 거고 이렇게 해보죠. 자, 20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20.0이 있고요. 20.1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정수가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실수죠? 네, 얘가 실수입니다. 실수는 쉽게 얘기해서 소수가 있는 숫자를 실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정수입니다. 정수는 소수가 없는 수. 자, 질문입니다. 얘는 실수일까요? 정수일까요? 저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물어보셨거든요. 지금처럼 물어보셨거든요. 20.0은 실수일까요? 정수일까요? 정수입니까? 확실합니까? 실수입니다. 그냥 텍스트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문자 그대로 들어옵니다. 자, 실수는 뭐가 있다고요? 소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20.0이니까 0이라는 소수가 붙어 있죠? 네, 얘는 실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거 그냥 텍스트,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20.0은 이건 계산이 안 돼요. 20.1도 계산이 안 됩니다. 뭐만 된다고요? 20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즉 정수 나눗셈만 허락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서클. 자, 반지름이 77.5 아니 지름이 77.5입니다. 이거 반지름으로 넣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심지어 이건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자, 보세요. 77.5 나누기 2. 되나요? 제가 뭐라고 썼나요? 775 나누기 20. 우리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분자와 분모의 똑같은 수를 곱하면 목은 같다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면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계산할 값이 77.5였습니다. 이거 나누기 2 해야 돼요. 그죠? 근데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10을 곱합니다. 그러면 772 나누기 20이 되는 거죠. 결국 목은 똑같습니다. 두 개의 결과값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점이 있는 숫자만큼 얼마를 곱하면 돼요? 10을 곱하면 됩니다. 소수점이 2개 있으면 100을 곱하면 돼요. 소수점이 3개 있으면 1000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됩니다. 어렵게 우리가 이거를 계산하지 말고 캐드에게 시키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설명한 것 중에 바로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이 아이콘을 눌러보세요 라고 했었습니다. 이 아이콘이 이렇게 하늘색으로 체크되어 있으면 오스냅이라는 것이 활성화됩니다. 오스냅인데 오른쪽에 화살표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 여기 엔드포인트라는 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엔드포인트가 뭐냐면 말 그대로 끝점 찾기입니다. 캐드가 알아서 끝점을 찾아주는 명령어가 바로 오스냅입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가장 가까운 끝점을 캐드가 알아서 찾아줍니다. 우린 이 오스냅이 있는데 이 오스냅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한 7개 정도 많이 써요. 이거 다 쓰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거 다 쓰는 게 아니고 한 7개 정도 사용합니다. 여기 많이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다 끄시고 엔드포인트 하나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거 하나만 보면 돼요. 다음 시간에는 상황을 봐서 오스냅도 오늘까지는 아마 오스냅 다 할 겁니다. 자, 체크하셨나요? 네, 선을 하나 그려보죠. 라인 선을 대략 이렇게 하나 대충 그렸습니다. 그냥 대충 그리시면 됩니다. 크기 상관없고 모양 상관없고 방향 상관없습니다. 자, 커맨드 라인에다가 서클을 실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투포인트라고 나옵니다. 자, 이거 쓰셔도 됩니다. 리본 메뉴에 투포인트 쓰셔도 됩니다. 리본에 투포인트를 쓰셔도 돼요. 어느 거든 편한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투포인트를 클릭했습니다. 캐드가 물어봅니다. First end point of circle's diameter. 원의 지름 중 첫 번째 끝점을 선택하랍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갖다 댑니다. 자, 이렇게요. 자, 찾아진 거 보이시나요? 캐드가 알아서 찾아집니다. 이렇게 이 상자가 오스냅 상자입니다. 오스냅 상자가 나왔을 때 가장 가까운 끝점을 찾아줘요. 마우스 움직여 보시면 나옵니다. 이때 클릭하면 알아서 해당 끝점으로 갑니다. 클릭하고 나면 캐드가 다시 물어봅니다. Second end point of circle's diameter. 원 지름의 두 번째 끝점. 여긴 거죠. 갖다 대면 딱 그려집니다. 점 2개로 원이 그려진 거 맞습니까? 네. 투포인트는 원 지름의 양 끝점입니다. 원 지름의 양 끝점을 이용해서 원을 그릴 때 사용하는 게 투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서클, 투포인트. 첫 번째 점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골뱅이 50만큼 45도 방향. 무슨 뜻인가요? 첫 번째 포인트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 포인트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다고요? 50입니다. 그럼 지름이 50이란 얘기네요. 근데 방향이 어떻게 돼 있어요? 45도.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름이 기울어진 거 맞습니까? 원을 그릴 때 반드시 이렇게 수직선에다 그려야 될라는 법이 있나요? 이렇게 기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럴 때 필요합니다. 투포인트는 이럴 때 씁니다. 이렇게요. 지름이 45도 기울어진 경우. 서클, 투포인트, 50만큼 0도. 무슨 얘기예요? 이 점으로부터
0도 방향으로 50 떨어져 있습니다. 즉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상대 극좌표나 상대 좌표를 이용해서 투포인트는 원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예제물이 나올 겁니다. 그때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지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서클, 투포인트, 첫 번째 점 지정하고 골뱅이 45, 오른쪽이 더 크다. 다시. 50, 오른쪽이 더 크다. 45도. 50만큼 45도 방향. 그러면 해당 원이 그려집니다. 자, 화면상에다가 선을 이용해서 제가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삼각형을 그려보실까요? 포인트는 3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3포인트 3점입니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자, 두 번째 점 2개를 통과하는 원이 무수히 많은 거 맞습니까? 2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지만 마지막 3점을 통과하는 원은 하나 남습니다. 이런 걸 보통 외접원이라고 부르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문제는 뭐냐면 그 아래에 있는 TTR입니다. 이 TTR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TTR을 모르면 원을 못 그린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제가 선을 그릴 겁니다.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그렸습니다. 또 라인을 그렸고요. 원도 그렸습니다. 또 원도 한 2개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 선에 접하면, 이 2개의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10인 원, 이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10인 원, 이 원과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10인 원, 이 2개의 원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10인 원. 그릴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TTR입니다. TTR은 탄젠트라는 뜻입니다. 탄젠트, 라디어스. 탄젠트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접선이란 뜻입니다. 접하고 반지름. 이해되셨나요? 접하고 반지름. 어디에 접해요? 선에 접하는 거죠. 선에 접하고. 즉 몇 번 접해요? 2번 접하죠. 그러니까 2개의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얼마인? 모르니까 그냥 R인 원. 자, 확인. TTR입니다. 그럼 캐드가 물어봐요. Point on object for first tangent of circle. 원의 첫 번째 접선. 자, 뭔가 이렇게 나오죠? 엔드포인트처럼 뭔가 나오죠? 클릭. 그럼 인식된 겁니다. 캐드가 또 물어봐요. Second tangent of circle. 클릭. 그럼 캐드가 물어봅니다. Radius of circle. 원의 반지름 얼마입니까? 20. 맞습니까? 여러분도 해보시죠. 그러면 이번엔 이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20. 자, 만들어지는 거 맞습니까? 자, 다시 보겠습니다.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50. 원하는 자리에 갔나요? 왜 이상하게 갔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TTR, 접하고, 50. 만들어지나요? 다시요. 서클 TTR, 접하고, 80. 자, 이상한 데로 가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에 너무 좁아서 그래요. 좁아서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캐드가 알아서
연장한 겁니다. 이렇게 연장한 거예요. 얘도 이렇게 연장하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연장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겁니다. 특히 서클 TTR 접하고 50 이쪽으로 갔네요. 네, 이쪽에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원의 생성 방향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값이에요. 두 번째 값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두 번째를 어디로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원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마저 보겠습니다. 자, 서클 TTR 접하고 20 만들어지나요? 서클 TTR 접하고 20 만들어지는 거 맞습니까? 자, 서클 TTR 접하고 20 맞나요? 어디로 갔나요? 두 번째 클릭한 쪽 서클 TTR 오른쪽 클릭했죠? 왼쪽 클릭했죠? 왼쪽으로 갑니다. 다시 봅니다. 서클 TTR 왼쪽이죠?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갑니다. 두 번째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원의 방향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서클 TTR 원하고 접할 수도 있습니다. 맞나요? 제가 선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원도 선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선이라고 해놨죠. 선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객체입니다. 객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두 객체에 접하면서 혹은 두 오브젝트에 접하면서 오브젝트가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사물이란 뜻입니다. 물체란 뜻입니다. 객체가 물체란 뜻입니다. 두 개의 사물, 두 개의 물체, 즉 라인이나 서클은 다 물체인 겁니다. 사물인 거고 객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오브젝트에 접하면서 그러면 원일 수도 있고 선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쭉 한번 해보시죠. 자, 화면 다시 볼까요? 제가 원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원을 3개나 그렸어요. 선도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서클에 보면 탄젠트라는 건 리본 메뉴밖에 없습니다. 얘는 뭐냐면 3개의 객체에 접하는 원입니다. 첫 번째 접하고 두 번째 접하고 세 번째 접하고 다시 볼까요? 첫 번째 접하고 첫 번째 접하고 두 번째 접하고 세 번째 접하고 맞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접하고 두 번째 접하고 세 번째 접하고 즉 3개의 물체에 접하는 원 그것이 바로 탄젠트입니다. 오스냅은 오브젝트 스냅의 약자입니다. 오스냅은 오브젝트 스냅의 약자입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을 겁니다. 어떤 사물이 지닌 특정한 위치, 원이나 선이 지닌 특정한 위치를 CAD가 찾게 시키는 것. CAD로 하여금 해당 지점을, 그러니까 해당 좌표를 찾아라 라고 시키는 것. 그게 오브젝트 스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냥 객체 스냅 이렇게 됩니다. 스냅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냅 영어 그대로 씁니다. F3키가 오스냅 온 오프 키입니다. 우리 봤어요. 조금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요 키가 오스냅 키라고 했습니다. 그죠? F3키 누르면 온 오프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맞나요?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F3키 누르면
오스냅 온 오프가 함께 일어날 겁니다. 커맨드 라인도 오스냅 온 오프가 계속 반복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커맨드에다가 오스냅이라고 씁니다. 오스냅. 그러면 오스냅 설정창이 뜹니다. 지금 보시는 게 오스냅 설정창이고, 보시면 맨 위에 보면 오스냅 온 해서 F3으로 되어 있습니다. F3 키가 오스냅 온 오프 키고, 오른쪽에 보면 오스냅 트래킹 온 해가지고 F11 키가 되어 있습니다. 오스냅 추적기입니다. 오스냅 추적기예요. 이게 굉장히 요긴합니다. 늘 이걸 체크해 놓고 쓰시는 게 편해요. 어디 있는 기능이냐면 바로 얘가 오스냅 추적기입니다. 오스냅 트래킹 추적기입니다. 자,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리죠. 한 번은 오스냅을 켜고 하고, 그러니까 이 트래킹을 켜고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끄고 하는 거하고. 자, 이렇게 사각형이 있습니다. 자, 지금 오스냅이 추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지금 추적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추적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라인. 이렇게요. 근데 이 스냅이 꺼져버리면, 추적기가 꺼져버리면 이게 안 나옵니다. 어느 게 편해요? 추적기가 켜져 있는 게 편합니다. 활용성이 엄청 높습니다. 오스냅 추적기를 켜놓고 쓰세요. 도면을 빨리 그리는 게 우선입니다. 여러분도 잠깐 해보시겠어요? 오스냅 추적기를 켜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디귿자 그리고 라인을 그리는 때 오스냅을 먼저 맞춰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를 뺍니다. 그럼 추적이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오스냅 맞춰주고 이동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추적해 줍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쫓아갈 수가 있겠죠. 높낮이를 딱 맞추어낼 수 있겠죠. 수직과 수평을 똑같은 크기로 맞추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오스냅 추적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스냅 추적기는 켜놓고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오스냅 커맨드를 쓰기에 불편하다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맨 아래 오스냅 세팅이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보시면 오스냅 세팅 보이시나요? 얘 누르시면 오스냅 명령어 쓴 거랑 똑같은 기능이 뜹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은 셀렉트 올입니다. 제일 무식해요. 왜 무식하냐면 오스냅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어떤 것보다 더 먼저 지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오스냅 셀렉트 올 놓고 쓰시면 안 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좌표에 나도 모르게 찍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쓰느냐? 한 3개에서 4개만 체크해 놓고 쓰세요. 3개에서 4개입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그때 온오프 하시면 됩니다. 이걸 매번 껐다 켰다 하느냐? 아니요. 바로 여기서 얘를 눌러서 그때 체크해서 쓰시는 겁니다. 자, 오스냅들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과 원 2개 배웠죠? 그러니까 선과 관련한 오스냅, 원과 관련한 오스냅, 그 다음 기타 오스냅 7개네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해를 하실 뿐더러 스펠링까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앞머리 글자 앞에 3글자만 사용합니다. 오스냅은 커맨드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 3글자만 씁니다. 왜 다 썼냐고요? 읽어야죠. 올바르게 읽어야죠. 저도 영어가 야매라 좀 발음이 구려요. 발음이 나쁩니다. 왜냐면 발음 나쁜 사람한테 배워놔가지고 저도 발음이 나빠요.
그 옛날에 그 축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X축, Y축. 영어 발음으로 엑시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가르쳐준 분이 아식스라고 읽었어요. 전 아식스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조용히 와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아식스가 아니고 엑시스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배워놔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도 아마 그 윗분한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아마도 일본식 영어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썼던 거예요. 저도 발음이 나빠요. 근데 어쨌든 읽을 수는 있어야 돼요. 자, 선과 관련된 오스냅이 두 개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미드포인트. 엔드포인트는 끝점, 미드포인트는 중간점. 미드가 중간이란 뜻이죠. 그 다음 원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센터 포인트, 원의 중심점이죠. 쿼드란트가 좀 생소합니다. 제가 뭐라고 썼냐면 4분점이라고 써놨고 그 가로 열고 4분의 1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혹시 농구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시나요? 자, 그럼 규칙은 혹시 이해하고 계시나요? 네. 농구 한 경기가 어떻게 돼 있나요? 전체 한 경기를 뛰려면 4번 하죠. 15분인가 하고 쉬고 15분 하고 쉬고 15분 하고 쉬고 맞나요? 네. 하나 끝날 때마다 1쿼터 끝났습니다. 2쿼터 끝났습니다. 그러죠. 그 쿼터가 무슨 뜻일까요? 4분의 1이란 뜻입니다. 이 쿼드란트가 4분의 1이란 뜻입니다. 그 생활 영어에서 15분을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쿼터란 뜻이에요. 그게 15분이란 뜻이에요. 왜 15분이에요? 시계가 동그랗잖아요. 그 4분의 1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15분인 거죠. 네, 쿼터와 쿼드란트가 동의어입니다. 원을 4조각 낼 수 있습니다. 그 0도,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4조각을 낼 수 있어요. 바로 그 4조각을 냈을 때 나오는 해당 포인트, 원의 4분의 1이 되는 포인트, 그게 쿼드란트 포인트입니다. 탄젠트는 조금 아까 봤습니다. TTR이라고 하는 거,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라는 것, 즉 원의 접점을 찾는 명령어, 그게 탄젠트고, 그 다음 기타로 넘어갑니다. 선도 아니고 원도 아닌 인터섹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차점이라는 뜻이에요. 인터섹트라고도 이야기하고 인터섹션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객체가 교차하는 지점. 고속도로 가면 인터체인지라는 말이 나오죠. 인터 교차하다, 체인지 바꾸다. 인터섹션 교차점입니다. 선과 원, 원과 원, 선과 선 등이 교차하는 지점을 CAD로 하여금 찾게 하는 명령어, 그게 인터섹션입니다. 그 다음 퍼펜디큘라, 얘도 좀 생소해요. 퍼펜디큘라는 수직점입니다. 어떤 해당 포인트로부터 수직으로 만나는, 제가 어저께 그림 하나 보여줬습니다. 수선이라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수선의 방향이라고 하면서 보여드렸던 거 있습니다. 어디 갔지? 바로 얘요.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고 있죠?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그리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수직점, 퍼펜디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각도든 기울어져 있더라도 퍼펜디큘라를 이용하면 해당 지점까지 수직으로 선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7개의 오스냅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7개만 씁니다. 나중에 여기에 3개가 더 추가될 겁니다. 그럼 전체 우리가 사용하는 오스냅은 10개입니다. 이 10개만 정말 많이 쓰시면 돼요. 네, 꽤 많은데 그 중에 10개. 자, 그러면 엔드포인트는 이미 알아요. 끝점이라는 거. 어떻게 쓰면 돼요? 그냥 갖다 대면 됩니다. 라인, 그리고 이렇게 갖다 대면 돼요. 자, 오스냅을 쓰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오스냅을 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예 영구적으로 설정해 놓고 쓰는 방법입니다. 영구적으로 아예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렇게요. 영구적으로 설정해 놓은 겁니다. 내가 엔드 포인트를 쓰지 않더라도 특별한 경우 없더라도 그냥 근처에 찾아가면 알아서 엔드 포인트를 이와 같이 찾아줍니다. 이게 영구적인 설정 방법입니다. 이렇게 오스냅을 설정해 놓고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나머지 두 개는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일회성으로. 즉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오스냅 목록이 나옵니다. 1회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한 번만 쓰는 겁니다. 이 중에 미드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중간점이란 뜻이죠. 클릭했습니다. 그럼 중간점 찾아지나요? 이렇게 중간점 찾아집니다. 클릭합니다. 그럼 중간점 찾아졌어요. 그러면 오스냅이 해제가 됩니다. 다시 볼까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됩니다. 자, 미드 포인트 씁니다. 그러면 다른 건 다 오프됩니다. 다른 오스냅, 모든 오스냅이 다 오프되고 뭐만? 내가 지금 지정한 미드 포인트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이제 미드 포인트가 끝나고 나머지 오스냅들이 다시 활성화되는 겁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미드 포인트가 또 안 나와요. 또 미드 포인트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Shif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캐드가 포인트를 입력해달라고 이렇게 넥스트 포인트, 센터 포인트, 즉 좌표를 입력해달라고 할 때 여기다가 직접 타이핑하는 겁니다. 직접 타이핑하는 거예요.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센터 포인트 직접 다요. 근데 다 쓰느냐? 아니요. 다 쓰는 게 아니고 세 글자만. 아까 제가 대문자 쓴 거 있죠? 세 글자만 쓰는 겁니다. 자, 확인. 보시면 미드, 센터, 쿼드란트, 탄젠트, 인터섹트, 퍼펜디큘라 이렇게 세 글자만 쓰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지금 캐드가 물어보죠. 넥스트 포인트. 포인트가 좌표란 뜻이었습니다. 캐드가 좌표를 넣어달라고 나와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뭐라고요? MID, 미드. 그리고 이러고 하면 안 돼요. 입력이 안 된 겁니다. 반드시 엔터를 눌러야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처럼 일회성으로 한번 쓸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그 다음에 또 오스냅이 풀어집니다. 다시 미드 포인트. 자, 이해되시나요? 네, 오스냅을 쓰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쓴다고요? 네, 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쓰고 두 번째는 Shift 키 더하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좌표 입력 시 직접 입력.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어느 걸 제일 많이 쓸까요? 설정해 놓고 쓰는 게 제일 많겠죠? 네. 보통 3개에서 4개만 설정해 놓고 씁니다. 나머지는요. 그때그때 바꾸거나 아니면 일회성으로 이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얘가 생각보다 느려요.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선택하고 생각보다 느립니다. 그럼 누굴 더 우선해요? 직접 타이핑해서 쓰는 방법을 더 많이 씁니다. 요즘은 그냥 아예 이거 설정해 놓고 쓰는 사람도 훨씬 더 많아요. 어떤 걸 쓰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과제물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이 과제물은 오스냅 2개만 있으면 됩니다. 엔드포인트하고 미드포인트만 있으면 이 과제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거리를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m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0mm입니다. 그리고 오스냅은 엔드포인트하고 미드포인트 2개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제가 그려볼 테니까 화면을 집중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넉넉하게 드립니다. 라인, 시작점을 아무데나 클릭합니다. 그리고 골뱅이 100만큼, 0도, 골뱅이 70만큼, 90도, 골뱅이 100만큼, 180도, 그 다음 클로즈. 맞습니까? 네. 다시 보겠습니다. 라인, 골뱅이 100,0, 골뱅이 0,70, 골뱅이 마이너스 100,0, 그 다음에 클로즈. 맞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라인, 자, 폴라 트래킹이죠. 좌표 추적기 100, 70, 100, 클로즈.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그리는 데 있어서 방법이 한 가지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를 해요. 제가 이쪽으로 온 지 한 5년 됐거든요. 저는 그 이전에 계속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쭉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도 어디였냐면 이제 강남으로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보통 1시간 정도 걸려요. 차를 끌고 가면 1시간쯤 걸립니다. 먼 거리도 아닌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 차가 많이 밀리니까. 근데 이제 제 후배한테 물어봤어요. 신림동에서 사는 후배한테 너는 강남까지 얼마나 걸리니? 그랬더니 한 10분, 15분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수치죠. 보통 그 거리가 한 30분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또 못 타고 가는데 그랬더니 오토바이는 신호를 그러니까 그 교통체증이 없는 거죠. 차가 서 있어도 오토바이는 앞으로 쭉 가는 거죠.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자꾸 찾으셔야 돼요. 방법을 찾는 건 별다른 거 없습니다. 많이 그려보시면 돼요. 그린 거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실력을 올리는 방법도 그겁니다. 자, 오스냅을 제가 엔드 포인트하고 미드 포인트를 체크했습니다.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그러면 이렇게 수직선 내려 그린 거 맞죠? 그 다음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립니다. 라인, 엔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 또는 엔드 포인트로. 다시 라인, 갖다 대면 됩니다. 갖다 대면 쫓아갑니다. 다시 라인, 운이 좋게 이 포인트가 미드 포인트가 걸립니다. 원래는 이 포인트가 이렇게 교차된 포인트입니다. 인터섹트를 쓰셔야 돼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미드 포인트랑 겹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요. 그 다음에 미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그럼 미드 포인트만 가지고 엔드와 미드만 가지고도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센터 포인트는 원의 중심을 찾아내는 포인트를, 그러니까 명령어가 센터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센터를 쓸 때 조금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다 끄고 센터만 체크했습니다. 자, 제가 선을 그릴 건데 보시죠. 여기 원 안에 점을 갖다 대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원 안에 있죠. 지금 커서가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원을 클릭하면 나오나요? 네.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2D를 하고 있습니다. 3D가 아니죠. 2D입니다. 2D라는 얘기는 2차원이란 뜻이고 2차원은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진 집합체. 즉 우리가 보는 원도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는 누구냐면 이 선이 오브젝트인 겁니다. 원에 있는 이 곡선 있죠? 이 선이 오브젝트입니다. 그럼 여기는 뭘까요? 그냥 빈 공간입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고 왜 안 찾아지나요? 이거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는 당연히 못 찾는 게 당연한 겁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는 빈 공간입니다. 2D의 개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눌러서 찾아진다면 이거는 2D가 아니고 3D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AD는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찾을 수 없습니다. 누굴 찍어야 된다고요? 정확하게 원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찾아집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원 안쪽에 있으면 못 찾습니다. 커서가 애초에 원 안쪽에 있으면 못 찾지만 원을 이렇게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 원의 중심 가면 찾아집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습관을 고치셔야 돼요. 요건 명확하게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볼까요? 제가 원을 여기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중심이 틀어진 거 보이시죠? 자, 제가 스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원 중심이 2개 나오네요. 누구의 중심일까요? 알 방법이 없어요. 기계 쪽에서는 이걸 편심됐다고 합니다. 편심, 중심이 삐뚤어졌다는 뜻이에요. 편심된 경우, 이런 경우는 정확하게 누구의 중심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나요? 원에다 이렇게 갖다 대야 됩니다. 그래야 해당 원에 따르는 중심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우리가 이거를 그릴 때 조금 명확하게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볼까요? 라인, 그리고 원을 이렇게 클릭하면 해당 원의 중심을 찾아줍니다. 이번엔 쿼드란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끄고 쿼드란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쿼드란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을 이렇게 나눴을 때 원을 수평선과 수직선으로 나왔을 때 만나는 이 포인트 몇 개가 나오나요? 4개가 나오죠?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0도, 90도, 180도, 270도 되는 포인트가 나오죠? 네, 이 포인트가 쿼드란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라인, 그리고 갖다 대면 가장 가까운 쿼드란트 포인트가 찾아지게 됩니다.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다시 라인,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그러면 손쉽게 중심점의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자, 이렇게 쿼드란트를 찾기 쉬운 기능이 바로 쿼드란트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자, 탄젠트는 서클의 TTR 기능으로 써봤습니다. 접한다는 건 이해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밖에서 라인 클릭한 다음에 원을 이렇게 찾아주면 탄젠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라인, 탄젠트로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해당 선이 원으로 이렇게 탄젠트로 들어갈 때 사용하는 게 하나 있고, 거꾸로도 쓸 수 있습니다. 라인, 원을 클릭하면 접선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원을 거꾸로 클릭한 다음 해당 접선까지 이렇게 원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서클이 이렇게 있습니다.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라인, 접선에서 접선으로, 접선에서 접선으로, 접선에서 접선으로, 접선에서 접선으로 이렇게 쭉 그려낼 수 있습니다. 원을 먼저 클릭한 다음 해당 점을 이동할 수도 있고 거꾸로 다른 점에서 원을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연장선이 아니라 딱 만나 붙는 자연스럽게 접하는 지점까지 찾아주는 게 바로 탄젠트입니다. 자, 이번엔 인터섹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섹션은 두 개의 객체가 교차하는 지점을 찾을 때 사용하는 오스냅이 인터섹션입니다. 교차하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교차하고 있죠. 자, 여기 접하고 있죠. 근데 여기도 교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과 원이 접하기도 하지만 교차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스냅을 제가 이번엔 탄젠트 빼고 인터섹션으로 바꿨습니다. 라인 그리고 인터섹션에다가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면 바로 이렇게 뜹니다. 오스냅이 떠요. 클릭하면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까지, 그러니까 교차되는 지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선을 그리고 수평선과 수직선을 그리고 서클,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에서 원을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중심선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원을 그리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주로 사용하는데 인터섹트는 하나 더 있습니다. 용법이. 자, 종종 얘가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오스냅을 종종 못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때 그러냐면 선의 모양이 바뀌었을 때 종종 못 잡습니다. 자, 이럴 때 쓰는 방법입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일회용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내가 원하는 오스냅 포인트를 못 잡는 경우 이럴 때는 일회성으로 씁니다. 자, 일회성으로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Shift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인터섹션 첫 번째 선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선과 교차하는 선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이거는 오스냅 설정해 놓고는 못 찾습니다. 다시 볼까요? 서클. 자, 안 돼요. 이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클릭합니다. 찾고, 자, 맞습니까? 찾아지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인터섹트는 그냥 쓰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선의 모양을 바꿨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때요? 떨어져 있죠. 라인, 라인 안 잡혀요. 이럴 때 안 들어옵니다. 인터섹트가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선의 모양이 딱 일치하면 괜찮은데 이럴 때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많이 당황들 하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대한대로 이렇게 축소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잡혀요. 왜냐하면 이제 간격이 좁아졌기 때문에 범위 안에 들어간 겁니다. 두 번째가 지금처럼 일회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인터섹션, 이 선과 이 선의 교차점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자, 나온 김에 하나 더 하죠. 자, 선이 지금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죠. 떨어져 있죠. 자, 보시죠. 라인, 서클, 인터섹션 클릭하고 교차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연장이 된 것까지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인터섹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확인해 보시죠. 자, 마지막 한 개는 퍼펜디큘라입니다. 퍼펜디큘라 수직점입니다.
수직으로 만나는 점. 자, 사선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라인. 제가 이렇게 사선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임의 점에서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사선을, 그러니까 수직으로 만나는 어떤 포인트가 여기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게 바로 퍼펜디큘라입니다. 자, 퍼펜디큘라. 그럼 보시면 어떤 포인트가 지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즉, 이 점에서부터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요. 수직점으로 이 선과 이 선이 수직점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수직으로 끄집어낼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이와 같이 수직으로 끄집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외부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먼저 선택을 하고 이렇게 수직선을 끄집어낼 수도 있습니다.